안녕하세요. 맥앤TV입니다. 오랫동안 맥 OS를 사용하다 보면 맥에 대해서 알게 되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모르고 지나가는 맥의 유용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12가지 팁들과 정보들을 알아봅니다. 맥에 있는 폴더를 빠르게 열고자 할 때 폴더 이름은 알고 있지만 정확한 위치가 생각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무조건 검색부터 하지 말고 다음 방법을 사용해 보십시오. 파인더를 열고 키보드에서 코맨드, 쉬프트, G 단축키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폴더로 이동이라는 작은 대화창이 뜹니다. 이 대화창에서 찾고자 하는 폴더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우선 홈 폴더나 문서 폴더 같이 찾고자 하는 폴더가 있을 법한 상위 폴더 이름을 입력하면 추천 경로가 뜨고 선택하여 들어가서 폴더를 찾으면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인더에는 경로 막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파인더 윈도우 하단에 위치하여 현재 사용자가 있는 폴더의 완전한 경로를 보여줍니다. 특히 사용자가 현재 있는 폴더의 위치를 파악하고 몇 단계 위로 올라가려고 할 때 유용합니다. 이 경로 막대는 단지 경로를 보여주는 것 외에도 파일을 이동시킬 때 편리합니다. 파일 하나를 다른 폴더로 이동시키고자 할 때 또 다른 파인더를 열 필요 없이 파일을 드래그해서 곧바로 경로 막대의 다른 단계의 폴더로 가져다 떨굴 수 있습니다. 물론 폴더에도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고 훨씬 빠른 이동 방법이기도 합니다. 모바일 폰으로 사진을 찍게 되면 사진의 오리엔테이션이 원하는 것과 다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진 파일을 스페이스바로 열어보면 포트레이트나 랜드스케이프로 보여질 것입니다. 이때 원하는 방식으로 사진을 회전시키고자 할 때 별도의 사진 앱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페이스바로 훑어보기 윈도우 우측 상단에 보면 사진을 회전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 보입니다. 클릭해서 몇 번이고 사진을 회전시킬 수 있고 따로 저장할 필요 없이 윈도우를 닫으면 다음번에 다시 열 때 설정한 오리엔테이션으로 파일이 열립니다. 이것은 비디오 파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디오 파일을 스페이스바로 열고 회전 아이템을 사용하여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파인더에는 파일과 폴더를 보호할 수 있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파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파인더에서 파일을 선택한 후 코맨드와 I 단축키로 정보 보기 창을 띄웁니다. 그러면 정보창 상단에 원판 파일과 잠금 옵션이 있습니다. 잠금 옵션에 체크하면 파일이나 폴더에 자물쇠 아이콘이 생기면서 보호됩니다. 잠긴 파일이나 폴더라 할지라도 휴지통에 드래그하여 삭제할 수는 있습니다. 단지 확인 대화창이 뜰 뿐입니다. 그러므로 실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또 원판 파일 옵션은 파일을 원본으로 유지하면서 열 때마다 새로운 버전의 파일을 만들기에 용이합니다. 예를 들어 PDF 양식이나 인보이스 템플릿 같은 것입니다. 파일을 선택하고 코맨드와 I로 정보창을 열고 원판 파일에 체크합니다. 이제 파일을 더블 클릭하여 열면 맥은 자동으로 복사본을 먼저 만들고 복사된 파일을 엽니다. 이런 방식으로 원본 파일은 항상 그대로 유지되고 언제든지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맥에서는 코맨드와 탭 키를 누르면 실행되는 앱들이 표시되며 사용할 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앱 스위처에서는 탭 키를 계속 눌러서 다른 앱으로 이동하고 선택한 앱에서 키를 해제하면 윈도우가 열립니다. 이때 하나의 앱의 여러 개의 윈도우가 열려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사파리의 윈도우가 여러 개 열려 있다고 하면 앱 스위처에서 사파리를 선택하여 윈도우를 띄우고 코맨드 키를 누른 상태에서 탭 키 위쪽에 틸다 키를 눌러서 같은 앱의 윈도우 간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살표 아이콘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 다운받은 JPEG 아이콘에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맥에는 배경이 투명하게 제거된 PNG 파일을 만들 수 있는 디폴트 앱이 존재합니다. 이미지를 미리 보기 앱으로 엽니다. 기본 열기 앱이 미리 보기 앱이라면 더블 클릭해서 열고 아니면 파일에 우클릭해서 드롭다운 메뉴에서 열기를 미리 보기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 앱 상단 도구 막대에서 인스턴트 알파 아이템을 선택합니다. 다음에 이미지에서 배경을 클릭하여 살짝 드래그합니다.
그러면 배경이 선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키보드에서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이미지를 PNG로 변환할지를 묻는 대화 상자가 뜹니다. 이 변환 과정에서 배경이 투명하게 제거됩니다. 이미지를 변환하고 저장하면 배경이 투명한 PNG 이미지가 됩니다. 이 외에도 이미지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 형태의 포맷으로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료 버전의 서드파티 앱이나 온라인 변환 서비스를 사용하기 전에 맥에서 시도해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선 파인더에서 파일을 미리 보기 앱으로 엽니다. 미리 보기 메뉴 막대에서 파일 옵션을 선택하고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포맷 드롭다운 메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포맷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원하는 포맷이 없다면 옵션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한번 포맷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좀 더 긴 포맷 목록이 나타납니다. 자주 사용되지 않는 특수한 파일 포맷 형식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맷을 선택하고 저장하여 내보냅니다. 맥에서 사운드 출력 장치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예를 들어 내장 스피커에서 외장 스피커나 블루투스 장치로 바꾸고자 할 때 시스템 설정을 열지 않고 컨트롤 센터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메뉴 막대에서 컨트롤 센터를 클릭해서 엽니다. 다음에 사운드 슬라이드 우측에 작은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사용 가능한 모든 출력 옵션들이 나타납니다. 또한 마이크 같은 입력 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면 키보드에서 옵션 키를 누른 상태에서 같은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입력 및 출력 장치들을 동시에 볼 수 있고 디바이스들 간에 쉽게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메일 작성 시 PDF 같은 파일을 첨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무조건 파인더를 열고 파일을 찾기보다는 코맨드와 스페이스바로 스포트라이트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파일 이름을 스포트라이트에 입력합니다. 찾는 파일이 검색되면 선택하여 드래그하여 직접 이메일에 가져다 떨굽니다. 그러면 파일이 첨부되며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메일 말고도 맥에서 파일을 첨부하거나 업로드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맥 타워에서는 폴더를 사용자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맥에는 전부터 감추어진 폴더 사용자화 기능이 있습니다. 맥의 푸른색 디폴트 폴더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먼저 폴더의 이미지로 사용할 파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파인더에서 코맨드와 C 단축키로 복사합니다. 이제 변경할 폴더를 선택하고 코맨드와 I 단축키로 정보창을 불러옵니다. 정보창 좌측 상단에는 폴더의 디폴트 이미지가 보입니다. 폴더 이미지를 클릭해서 선택한 상태에서 코맨드와 V 단축키로 클립보드에 복사해 두었던 이미지를 붙여넣습니다. 만약 이전 디폴트 폴더 이미지로 되돌아가고자 한다면 다시 아이콘을 클릭해서 선택하고 백스페이스 키로 삭제합니다. 그러면 디폴트 폴더 아이콘으로 돌아갑니다. 맥의 파인더는 윈도우의 파일 탐색기와는 다르게 종료되지 않고 항상 실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오작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파인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실행하면 됩니다. 이것 또한 간단합니다. 옵션 키를 누른 상태에서 독에 있는 파인더에 우클릭하고 메뉴가 뜨면 가장 하단에 재실행 아이템이 있습니다. 재실행하면 파인더가 종료됐다가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맥에서도 서드파티 마우스를 사용하는 유저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저들이 텍스트가 작아서 확대 기능을 사용하고자 할 때 유용한 팁이 있습니다. 시스템 설정을 열고 손쉬운 사용 탭으로 갑니다. 오른쪽 섹션에서 확대 축소 아이템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보조키와 함께 스크롤 제스처를 사용하여 확대 축소에 체크합니다. 그 아래쪽에 스크롤 제스처를 위한 보조키는 원하는 것으로 지정합니다. 그러면 맥에서 어느 부분이든 마우스 포인터가 있는 부분에서 컨트롤 키나 지정한 보조키를 사용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스크롤하면 전체 화면이 확대 또는 축소됩니다. 이상으로 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산성 팁과 정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